안녕하십니까, 석상발화입니다. 나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나의 이야기. 나는 고등학교도 자동차과를 나왔고 대학교도 전문대지만 자동차과를 나왔어. 내가 하려는 얘기는 공부에다 포커스를 맞추는 건데 이게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엉뚱한 데로 이렇게 딱 가더라고. 나는 일단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정비를 하기 시작을 했어. 왜 그렇게 됐냐면 아버지도 정비사이셨고 90년대. 그 다음에 내가 그 운동을 하던 중학교 때부터 운동을 하던 동호회 형님이 정비사인 형님이 있었어. 근데 어떻게 운이 좋게 고등학교가 돼서 나 자동차과인데 나 형 나 자동차 만지고 싶다 쫓아다녔지. 그랬더니 가게에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처음에는 이제 청소도 하고 하면서 이제 오일도 갈고 라인도 갈고 뭐 이렇게 시작을 한 거야.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근데 그럴 수가 있었던 게 야간을 다녔어. 야간을 다니면서 고등학교 학교 다니면서 주간에 일을 하고 정비소 가서 일을 하고 야간에 학교를 가고 그러다가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3학년 때가 돼가지고 어차피 우리 때에는 요즘은 취업이 바뀌었더라고 문화가. 근데 우리 때에는 3학년 2학기 때 취업을 나갈 수가 있었어. 최대한 나는 빨리 나갔지. 3학년 1학기 다 안 마치고 아마 나갔을 거야. 최대한 빨리 나갔으니까 취업을. 어차피 일을 기존에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취업 걱정은 없었거든. 나 요이 땅 취업 되는 사람은 나 바로 그냥 간다 그러고 가버렸거든. 근데 이제 학창 시절이니까 그래도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제 친구들이 걱정이 되는지 이제 직장에 와서 너 이력서 원서 안 쓸 거냐고 물어보더라고. 나는 뭐 집이 부자도 아니고 해서 일은 계속 해야 되는데 일은 하면서 학교를 다니려면 야간뿐이 못 가는데 룰렛을 돌렸어. 쫙 대학교를 갈 수 있는 거. 근데 이왕이면 난 야간만 있는 데를 가려고 했거든. 그러니까 자동차과를 가려고 했는데 야간을 고른 거야. 동양공전 뭐 그때 국민대 뭐 또 어디 있었더라? 하여튼 뭐 많은 학교들이 이제 자동차과가 있었어. 근데 내가 가야 될 곳은 이미 정해졌지. 야간 자동차과. 그지? 근데 쫙 검색을 했는데 내가 갈 수 있는 섹터 서울 인근에서 내가 학교까지 갈 수 있는 거리에 그 학교를 딱 찾다 보니까 서일전문대라는 학교가 있더라고. 근데 그 학교가 하필 야간만 있는 거야. 야간만. 야간만 있어서 그 학교에다 원서를 냈어. 근데 그 학교에다 원서를 냈는데 웬걸 붙었네. 그래서 학교를 가게 됐지. 원래 안 간다고 했었는데 갈 생각이 없었거든. 하나를 쓴 게 친구 덕택에, 친구를 잘 준 덕택에 그 친구가 원서도 사다 주고 원서만 쓰러 학교만 오라고 그러고. 그래서 고마워서 솔직히 주머니에 있던 거 털털 털어서 니들끼리 재밌게 놀아라, 나는 일하러 가봐야 된다 하고. 그때 당시에 원서 쓰러 간다고 해서 사장님들이 그래 그날 하루 놀아라 이렇게 보내주는 사장님들이 없었어. 어떻게 해서든지 월급을 주면 최대한 빼먹으려고 하시는 분도 갔다 언제 오냐? 몇 시에 오냐? 옛날에는 그랬어. 언제 올 건지 확인 사살하고 보내주고 다시 와서 일하고. 요즘 같은 경우에 나 원서 쓰러 간다 그러면 그래 가라고 오라 소리 안 하겠지만 그때는 그랬어. 그래서 원서를 쓰고 친구 녀석한테 고맙다고 니들끼리 놀으라고 주머니 있는 돈 털털 털어서 돈을 주고 시간이 지났는데 웬걸 이게 붙었네. 가야지. 갔어. 대학을 갔지. 1학년 1학기 때 이게 어떻게 하다 보면 그쪽 이공계 계열은 그나마 내가 이제 정비를 했다. 나는 여기서 정비를 했고 정비를 어떻게 이렇게 통성명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운수회사 다니는 택시회사 다니는 형님이 자기네 사람 구하는데 너 오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시간이 뭐 무슨 요일날 뭐 금요일날 조금 살짝 안 맞기는 하는데 그 정도는 회사에서 양해를 해줄 거라고 해가지고 그 형 따라서 주간에는 택시회사에서 일하고 야간에는 학교 오고 이렇게 해서 전문대까지 졸업을 하게 됐지. 근데 이왕 대학교를 가서 아르바이트를 나 같은 케이스는 특별한 케이스긴 한데 만약에 자동차가 좋고 하다고 하면 자작차 동아리는 꼭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 돈 버는 일보다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거거든. 고등학교가 됐든 대학교가 됐든 고등학교에는 기술부라고 불려지고 대학교는 자작차 동아리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꼭 들어갔으면 싶다. 학교 공부 생활 이외에 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거든. 근데 나는 이미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쪽엔 솔직히 관심이 없어서 이미 필드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뭐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만약에 너희들이 간다고 하면 자동차 동아리나 이런 곳을 가라고 얘기해주고 싶고 자동차과는 미달이 없어. 뭐 개중에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대학에서 100명을 뽑아. 자동차과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100명이 뽑는데 왜냐면 복수 지원을 하잖아. 예를 들어 더 명문대라든지 뭐 아니면 꽝 대신 닭으로 넣었다든지 어찌됐든 이런 형식으로 해서 여기서 10명이 빠져나갔어.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 90명이 됐어. 근데 여기에 더 많은 지원했던 사람들이 있잖아. 이렇게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과 자체가 미달이 되는 경우는 없어. 이런 식으로 복수 전향을 해가지고 여기에도 전향을 하고 다른 곳에도 전향을 해서 여기 양쪽에 붙었던 사람들이 뭐 서로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저울질 하다가 이쪽 한쪽은 포기해야 되니까 포기해서 떨어지는 경우는 있어도 과 자체가 어찌됐든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1학년 1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미달로 수업을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 자동차과는 지방에 무슨 대학들 갑자기 생각을 하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지방에 있는 자동차과들은 특성화된 데가 상당히 많아. 지방에 있는 데라 그래가지고 찌질하거나 그런 경우도 별로 없어. 갑자기 막 생각하니까는 생각이 잘 안 나기는 하는데 지방에 있는 대학 자동차과들이 훨씬 더 목적을 갖고 있는 특수 목적의 과인 경우도 대단히 많거든. 그래서 자동차과 같은 경우는 미달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홍보를 하지 않아도 미달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그만큼 많이 어떻게 보면 인재 양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만큼 많은 졸업생들을 배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차 문화도 좀 솔직히 좀 이상하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도 이렇게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고 어찌된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설명을 해야 되는 직종이야.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인식하기에 설명을 네가 잘 못해. 여기는 설명을 잘 안 해줘. 여기는 설명을 잘 못해. 라고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지만 설명을 하면 잘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는 거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설명을 한다고 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 대화를 해야지. 대화가 설명이 되게끔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기술적인 단어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야. 자동차 쪽에는. 그래서 정비사로서 고충이 참 크지. 나는 졸업을 했지만 나보다 더 4년제 나오신 분들도 있고 할 거야. 근데 4년제를 나오거나 대학을 나오면 좋은 장점도 있는 건 확실해. 있어. 그리고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
뭐 코이카를 통해 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뭐 언어만 된다고 하면 좋은 봉사활동도 할 수 있는 직업군 중에 하나이기도 해. 여러 방면으로 나갈 수 있는 장점의 직업이긴 해. 정말 다재다능하게 어느 쪽으로도 어차피 기계과에서 파생된 게 자동차인 거거든. 기계과에서 파생이 된 게. 그러기 때문에 자동차과라는 게 뭐 어느 쪽으로도 전향이 참 쉽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도 있는 거여서 좋은 장점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정비 문화가 너무 사람을 소모품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고 정비 문화가 우물한 개구리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 우물한 개구리. 또 얘기하다 보면 또 3000% 가는데 내가 월급을 한 번 못 받은 적이 있고 퇴직금을 제대로 못 받은 적이 있어. 한 번은 무슨 코리아 주식회사를 다니게 됐는데 그 정비업소였거든. 근데 대표가 자기 아파트 자기 재산은 다 이제 부인 명의로 돌려놓고 이거를 이제 파산을 신청을 한 거지. 고용노동부 쩔레쩔레 갔더니 네가 월급 못 받은 거 안다. 근데 이거는 이 사람의 재산이 없기 때문에 네가 민사로 해야 된다. 민사 재판을 할 수 있는 뭐 권한이라든지 뭐 종이 쪼가리 같은 거 하나 딱 주더라고. 근데 민사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결론은 못 받았어.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장기 근속자들 보면 장기 근속자들 정비사들이 오래 안 다니거든. 한 직장에 오래 못 다녀. 그 사람이 정비사가 이상해서 오래 못 다니는 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 장기 근속하는 사람 치고 퇴직금 정상적으로 받은 사람 극히 못 봤어. 아니 뭐 정말 정말 수고했다. 내가 한 거보다 더 주는 사람도 보기는 봤어. 없는 건 아니야. 세상이라는 게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퇴직금을 불법은 아닌데 편법으로 최대한 적게 주는 거지. 정상적인 거보다. 그렇게 해서 받은 사람들이 꽤 많이 있거든. 차라리 몇 년, 2, 3년 단기로 있던 사람들은 퇴직할 때 받아내더라고. 아니, 그리고 안 줄 수가 없는 상황이야. 가서 신고하면 되니까. 근데 이게 장기 근속자들은 신고를 해도 이미 그 오랜 기간 탈법과 편법을 써가지고 줄이고 어떤 식으로든 줄여놔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 주는 대로 받아야 되는. 노동부 가도 그건 뭐 방법이 없더라고. 공부 얘기하다 말고 또 이렇게 넘어왔는데 공부도 오랜 기간 정비를 현업에서 한다고 하면 신차가 나오면 프랜차이즈가 조금 빨리 일찍 공부하는 경향이 있지. 그리고 일반 업소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늦게 습득을 하는 경향이 이렇게 타임이 생기긴 하거든. 근데 어찌됐든 계속 공부를 해야 돼. 신차 시스템이 나오면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새로운 시스템이 나오면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는 뭐 안 해도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정비를 처음 할 때는 계속 배워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한 1서부터 10까지 다 모든 걸 배워야 되기 때문에 뭐 이 정도는 배우지 뭐라고 할 수 있는데 경력자가 되어도 계속 공부를 해야 돼. 경력자가 되어도 계속 공부를 해야 돼.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돈은 만질 수 없는 직업.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비사들한테 정비가 어떠냐고 물어보면 다들 갸우뚱하는 거지. 그 중에 진짜 10% 안에 들든가 아니면 지역에서 5손가락 안에 들어서 유명해지면 돈 벌 수 있지. 근데 그러려면 학창 시절로 따지면 요즘엔 한 반에 뭐 50명씩 안 되는데 나 다닐 때는 한 반에 한 50명씩 됐거든. 그럼 50명 중에서 5등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담임 선생님 머릿속에 이렇게 딱딱딱 내리가 앞에서 1, 2, 3, 4, 5
예를 들어서 동네 식당도 맛집이라고 소문난 데만 가지. 동네 식당도 아니면 여긴 좀 특이한 걸 잘하는가? 여긴 좀 신선하다라든가 뭔가 컨셉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자동차 정비도 그렇다라는 거야. 뭐 식당 하는 것만큼이나 힘들고 뭐 식당 하는 것만큼이나 망하기도 쉽고 만약에 자영업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동네 가게에서 그냥 밥만 안 굶어 죽고 살 수야 있겠지. 밥만 안 굶어 죽고. 근데 공부는 계속해야 되고. 뭐 어느 거에 뭐 공부 얘기를 하는데 이 공부라는 게 사람들이 성공을 하고 싶어 하죠. 열정을 갖고서 할 때는 공부하는 게 어렵지 않아. 정말 재밌어. 공부라는 게 뭐 공부 내가 계속 하니까 이 공부가 정말 되게 막 되게 많이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열정이 있고 심장이 뜨거울 때는 공부하는 게 대단히 재밌다. 알아가는 재미가 있고 나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 근데 문제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사람들한테 2차의 증상이 있었어. 2차의 증상인데 아무리 설명을 해도 나는 도둑놈이 되고 나는 사기꾼이 되고 이런 느낌을 계속 한 번, 두 번, 세 번 받다 보면 지치게 되고 열정이 식게 되거든. 처음에 배울 때는 그런 것들은 위에 사수들이 다 막아주기 때문에 너한테까지 그런 게 내려올 일은 있으려나 모르겠지만 손님하고 대화에 있어서 자꾸 설명을 해야 되잖아. 자꾸 설명을 해야 되는데 나는 그런 거 모르겠고 난 소비자로서의 권리만 주장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 근데 기계라는 게 뭐 소비자의 권리만 가지고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 기계라는 게 뭐 도의적 책임에 의해서 물어줘야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이건 내가 억울하지만 억울해도 어쩔 수 없이 뭐 이거는 억울한데 해줄 수뿐이 없는 상황이 되는 경우도 도래하고 이런 억울하든 어찌됐든 나의 잘못이 아닌데 나의 잘못으로 이게 치부가 되는 경우에 나의 잘못이 되는 경우에는 이게 나의 잘못이 아닌데 나의 잘못이 되는 경우에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러다 보면 열정이 식는 거지. 그럼 열정이 식어가는 상태에서 열정이 식어가는 상태에서 계속 무언가를 학습하고 새로운 시스템이 들어올까? 거기도 나는 나이가 먹어가고 나이가 먹어가는 데 있어서 학습은 계속해야 되고 열정은 식어가고 손님한테 설명을 하니까 한숨만 나오고 이러는 경우가 많아져서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 난 아직까지 자동차를 좋아해. 내 차를 고치고 싶고 내 차를 뚜당뚜당 거리고 싶고 난 내 차를 만지고 싶어서 솔직히 정비를 시작을 한 거거든. 그러나 이 공부도 싫으나 좋으나 계속해야 된대. 열정이 식어도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열정이 식은 상태에서 공부를 하려고 그래봐.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안 들어와. 열정이 식은 상태에서. 열정이 펄펄 끓어 넘치고 심장이 뜨거울 때는 하면 훅 깊숙이 들어가서 공부를 이거보다 더 자세하게 이건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찾게 되는데 열정이 식고 스트레스에 쪄들다 보면 이거 이런 거야? 별거 아니네.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그러다가 이게 고장이 나서 찾게 되면 머리만 너무 아픈 거야. 거기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이하게 빨리빨리를 하다 보니까 원인이든 진단이든 하루 만에 뭐 원인이 나와야 되게끔 생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의사하고 비교할 건 아닌데 우리가 옛날에 병원을 갔을 때 의사한테 진찰을 받고 청진기로 보고 뭐 편도선 보고 그다음에 문진하고 그다음에 촉진하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들어본 게 장티푸스야. 그 장티푸스 약을 처방해주고 먹고 나았고 옛날엔 그랬어. 근데 요즘 예를 들어 장티푸스가 발생이 됐어. 병원 가서 문진하고 촉진하고 뭐 해서 장티푸스입니다 하고 약 주나? 피 검사하고 그다음에 면역체계 검사하고 대변 검사하고 그러고 나서 데이터를 갖고 해야 장티푸스로 인정을 하지. 그냥 문진하고 해서 하나? 정비사들도 마찬가지야. 옛날에는 대충 이걸 증상을 듣고 옛날에는 그랬어. 들어보더니 이건 거 같네. 간단하게 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점점 고장은 복합적으로 나고 관리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소모품을 그렇게 잘 가는 사람도 흔치는 않아지면서 가는 사람들도 있기는 한데 새 차는 손을 안 대고 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 새 차 때 뭐 해야 돼요 그러면은 아우 새 차인데 이거 벌써 하냐고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면 뭔가가 고장이 나서 나왔을 때 이건 것 같은데 이야기를 해서 안 맞으면 비난과 화살이 다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점점 없어지는 거거든. 뭐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야. 근데 의사들도 마찬가지로 검사를 하고 계속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거잖아. 혈액에 있는 뭔가를. 근데 정비사들도 마찬가지야. 스캐너를 물려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센서가 여기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 하는 걸 갖다 찾아가지고 대입을 해서 얘가 여기서 뭐가 작동을 안 하는지 그걸 찾는 게 일인 거거든 요즘은. 뭐 당연히 망치 들고 힘든 일을 하기도 해. 뭐 그렇게 찾는 일만 하는 건 아니긴 하지만 주위에 정비사들한테 물어보면 그래서 정비 갸우뚱하는 거야. 이유가 이래서 공부도 오래 해야 되고 심리적 스트레스도 상당히 많이 받는 직업이다. 그래도 열정이 있으면 해봐. 네가 스스로 하겠다는데 말리진 않아. 해서 좋은 점도 있어. 보람도 느끼는 부분도 있고. 그러나 동종계통의 같은 기술직 치고는 굉장히 힘든 점도 있다라는 거야. 동종계통 기술직 치고는. 동종계통 기술직? 예를 들어서 동종계통 기술직은 여러 가지가 있어. 무엇이든지. 상상하기 나름인데 뭐 어느 게 좋다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다른 계통 기술직에 비하면 스트레스 양도 많고 돈에 대한 페이도 좀 낮은 편에 속하고, 뭐 높은 페이를 받는 사람도 있어. 높은 비용을 받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높은 페이를 받는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될까? 한 10%? 10%나 될까? 10% 상위 10% 안에 올라가려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야 될까? 그지? 그걸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나는 생각을 해. 이 정도면 설명이 충분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 공부는 오늘은 여기까지. 와,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말고 알람 버튼 딸랑딸랑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